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원전 관련주들이 전기차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에코프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요. 그쵸? 100만원을 넘어서도 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에코프로가 올랐을 때 에코프로 BM이 바로 따라가면서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들썩거리는 걸 넘어서 지금은 다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에코프로보다는 많이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간에 치고받고 상승이 나올 정도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특이점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분이 지어져요. 에코프로 말고는 이 정도의 강세를 보일 종목은 없다. 물론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에코프로의 평가치를 받기에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에코프로는 근거가 있는 상승이고요. 그 근거는 생각보다 전기차 보급률이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 뒤에 실적이 따라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건 2차 전지 소재에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2차 전지 소재 중에 양극재가 사용될 곳은 배터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터리 생산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고요. 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생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를 봅시다. 전기차, 일반적인 전기차,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그런 급의 차들이 한 번 완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양 대비해서 한 달 분량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대비한 탄소 배출 양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를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들어낸 전기 대비하면 효율이 위쪽이 더 높은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위쪽이 더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전기차로 막대한 비용을 치러가면서 전환돼야 되는 그 정도의 효율이 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전기 생산 자체도 탄소 배출을 없애는, 즉 생산 쪽에서도 전기 생산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왜 원전이 각광을 받을까요? 태양광하고 풍력은 비쌉니다. 비싸요. 가격이 비싸.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전기차에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비싸게 자동차에만 사용을 한다. 이러면 사실 좀 이것조차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에코프로의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전기차에 대한 보급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기차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전기차 보급이 되면 될수록 전기에 대한 사용량은 대폭 증가하고요. 지금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효율이 조금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친환경은 될 수 없다. 결국에는 전기 생산 쪽에도 탄소 배출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효율이 높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이 답입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근데 원전은 위험했었어요. 근데 이 위험을 SMR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SMR 상용화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SMR은 원래부터 사용을 해왔던 방식입니다. 핵 잠수함이나 핵 항모나 추진 군사 장비에서 사용을 해왔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상용화 준비까지 모두 다 끝마친 상태다. 어쩔 수 없이 원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원래부터도 늘어났는데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는 그 늘어나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도 있다. 지금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될 때입니다. 자, 모든 주식이 상승하는 그 구간을 잡을 때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겠어요?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고가를 달성하게 되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바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무조건 신고가를 형성하면서부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가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신고가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만 제가 지금까지 스토리를 말씀드렸죠. 스토리가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 구간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까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신고가 구간까지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유기간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가격을 정해야 되고요. 그 가격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은요,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때 한 방 오르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세를 낼 때에도요, 한 번 오르고 끝나고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 조정 구간은 가격과 기간 조정을 함께 받죠. 그런데 이건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길어졌을 경우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길면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없애야 자금의 효율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구간이 없애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매수와 매도를 부드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는 건 단기 보유 전략, 즉 가격을 시작으로 보유 전략 중에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포함한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요. 미국 시장에서 뭐 초대형주인 애플도 그렇고요. 한국 시장에서 초대형주인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두 다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반등이지만 실제 시세가 나오는 이런 시세 구간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신고가를 달성해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는 무조건 높은 변동성에 노출이 되죠. 이 구간을 내가 보유를 하면서 신고가의 시세를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안전마진을 호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요. 기술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스토리가 탄탄하게 갖춰 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가 상승하는 건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당연히 배터리 생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기차 생산도 빨라지고 그럴수록 전기 생산 쪽도 탄소 배출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답은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수소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핵융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제 미국에서 시연에 성공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하다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핵융합으로 가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원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잡았어요. 뭘로? SMR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단지 우리는 여기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안전마진은 가격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개된 공간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두고 누구나 다운받아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에요.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고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중에 효율이 가장 높은 게 아니라 효율상에서는 유일합니다. 이것 말고는 지금 대안이 없고요. 그리고 전기 생산 쪽을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용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에코프로의 상승 때문이에요. 에코프로의 상승은 무조건 실적 체크하는 과정을 동반하게 되고요. 이 실적
사이클가 끝나면 전기차 보급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생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도 안정화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은 하나예요. 전기 생산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원전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되니까. 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